대놓고 그래야 되죠. 뭐 많은 사람들한테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네.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스널 팬이에요. 네. 축구 그런 전문가보다 그냥 찐 아스널 팬. 우승합니다. 안녕하세요. PL 포커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? 그러게요. 뭔가 단촐해졌어요, 우리가. 어떡해요? 아니, 자석을 아예 하나를 치워버렸네요. 아예 완전히. 완전히. 어떡하죠? 퇴출당한 분이 한 분 계세요. 조금 부담되는데요. 근데 아니, 뭐 그게 아니라- 첼시가 못하고 있으니까 뭐 아유, 괜찮아요. 너무 불쌍해지잖아요. 아니, 그게 아니라 장혜연님이 이제 다른 거를 조금 맡아주시기 위해서 컨텐츠 좀 개편이 있었고, 오케이. PL 포커스는 이제 피터랑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했어요. 어떠세요? 좀 기분이. 아마 아스널 질투해가지고 아, 배 아파서 아. 옆에서 못 참나 봐요. 도저히 안 되겠다. 나는 피터를 참아낼 수가 없다. 아스널 너무 잘해가지고 요즘 차이가 많이 나서 그쵸. 좀 차이가 많이 나긴 옛날 해요. 첼시하고 아스널 완전 반대돼 버렸잖아요. 그니까요. 좀 그거는 솔직히 저도 인정. 뭐 그거는 사실 장현님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. 만약에 반대 상황이 된다면 저도 아마 하차할 것 같아요. 네, 그때. 아니 피터 네. 하차는 아니고요. 네네네. 개편이니까. 근데 왜- 저는 왜 아마도 사람을 그냥 막 하차를 시켜버려요? 이건 좀 그렇잖아요. 이 코너에서 하차한 이 거죠. 코너, 그쵸. 네, 이 코너에서 피엘 하차한 포커스. 거죠. 사실은 이제 원투펀치 다른 컨텐츠를 조금 더 보강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다른 컨텐츠로 가셨고, 저는 이제 피터하고 함께 하는데,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콘텐츠를 좀 구성하는 방식을 저희가 또 컴팩트하게 좀 줄였어요. 뭐 영어 수업을 하는 느낌이다라고 해서 이게 근데 당연히 피터와 함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네. 저는 솔직히 되게 좋았거든요. 영어 공부하는 느낌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영어보다는 조금 더 축구에 집중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케이. 외신을 저희가 컴팩트하게 내용을 줄여서 얘기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. 저도 솔직히 요즘 하도 이제 한국에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영어가 좀 가물가물해요. 네, 그래서 저도 그냥 오로지 한국말 하는 거 좋습니다. 아우 진짜요. 네네네. 그래서 오늘은 2024년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이 이제 끝이 났잖아요. 네네네.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외신에서 굉장히 좀 분석적으로 이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 다룬 게 있더라고요. 네, 이것도 The Athletic 그 유료 기사인데요. 필립 버킹엄라는 기자가 썼는데 네. 진짜 조금 깊이 봤어요. 프리미어리그 이적 시장이 어떻게 작년하고 과거에 있었던 네. 이적 시장랑 다른지 또는 프리미어리그랑 다른 리그랑 비교했을 때 프리미어리그가 어떤 위치인지 원래 압도적인 1위였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아직까지 그런지 다 분석했는데 하고 팀들도 원하는 선수 약간 조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많이 약간 진짜 생각보다 한 5년 사이에 그 프로필 원하는 프로필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 그런 팩트 같은 거 나타나니까 아마 듣고 이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되게 똑똑해 보일 것 같아요. 네네네. 그쵸. 좀 아는 체도 좀 해야지. 그때 원투펀치 얘기해야죠. 네네. 그쵸. 너네 원투펀치 봤냐? 이런 얘기를 했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원래 이적 시장이 끝이 나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어떤 팀이 어떻게 됐고 점수는 몇 번이고 얘는 A다, B다, 뭐 100점인 것 같다. 이적 시장이 뭐 80점이다. 어떤 선수들이 원하는 자리에 보강이 됐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우리 다른 컨텐츠에서 할 테니까 요거는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전반적인 흐름인데요. 그래서 아티클은 요약하자면 이번 이적 시장은 좀 늦게 시작했죠. 그쵸. 뭐 사실상 유로하고 코파 있으니까 또 올림픽 때문에. 네. 근데 마무리하면서 완전 약간 카오스였다고.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에 프리미어리그 기준에 리그마다 조금씩 다르죠. 그 데드라인. 근데 프리미어리그 기준에서 20명이나 이제 계약을 썼어요. 네. 그날에 뭐 대표적인 선수들 중에 우가테 PSG에서 갔죠. 맨유로. 산초는 반대로 이제 맨유를 떠났고 스털링, 앤 램스델, 엔케티아, 워드 프로스 다 그날에 떠났죠. 그쵸. 최근에 뭐 몇 년간 마지막 날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빅네임들은 안 옮겼어요. 미리미리 그냥 그렇죠. 데뷔했는데. 사실 미리미리 생각하고 저 선수를 데리고 와야죠. 밑작업도 하고 해서 결국 성사돼서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선수권 대회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늦게 불이 붙은 감도 있고 맞아요.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런 느낌이죠. 띠르르릉 산초 계약했대. 따르르릉 우가르타 왔대. 뭐 이런 느낌으로 막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. 하고 한 선수 되니까 또 도미노처럼
돼버리고 그래서 약간 패닉했던 구단들도 있었던 맞아요. 것 같고 예상치 못했던 갑자기 뭐 라힘 스털링과 아스널을 온다는 거 저는 되게 아스널 팬으로서 좋은데 약간 예상치 못했던 스털링과 첼시에서 빼면서 생겼던 그냥 사건이었는데 산초도 프리시즌에 잘 뛰었다가 빠지니까 산초도 어딘가 가고 싶고 그래서 이 트랜스퍼 윈도우 봤을 때 재작년, 작년랑 비교하면 relatively quiet, 좀 다소 조용했다. 원래 프리미어리그는 진짜 많은 돈, 압도적으로 많은 돈 쓰는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16% 감소했어요. 원래 거의 매해 올라가는데요. 금액이 감소했다. 네. 근데 이 기사가 지금 외신으로 써져 있는 기사인데 똑같이 한국 기사에서도 이제 외신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나오더라고요.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6%라는 게 지출이 줄었다는 거를 되게 많이 강조한 기사로 네. 이렇게 썼어요. 원래 매해 올라가는 추세인데 또 중계권 같은 거에서 나오는 수입도 그렇고 구단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되게 큰데 이번에 확실히 PSR 그런 재정 같은 규칙들 맞아요. 때문에 많은 팀들이 겁을 먹은 것 같아요. FSR도 있고 연말까지 이제 지출해야 되는 양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지출했던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럼 또 네. 매각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. 매각 대비 인아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맞아요. 예전에 솔직히 그런 규칙이 늘 어느 정도 있었는데 약간 무시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실제로 뭐 점수 깎거나 거의 없었으니까. 근데 저번 시즌에 노팅엄 포레스트, 에버튼 둘 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쵸. 실제로 하네. 큰일 나겠다. 그러니까 원래 본보기가 있어야 되는 법이에요. 맞아요. 본보기가 벌 있어야지. 있어요.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애들 막 장난치는 거 인형 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은 네. 애들이 보고서 놀래가지고 아, 갑자기 인형? 이렇게 진짜? 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라떼도 말이야 재미나게. 인형은 아니었어요. 저 엉덩이였어요. 엄청 세게. 근데 효과는 있었어요.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많은 구단이 조금 덜 썼는데 예외 팀들은 첼시 and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두 팀만 해도 7천억 원이죠. 네. 400 million pound 하면 원으로 할게요.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. 근데 다른 메이저 팀들 맨시티, 리버풀, 아스널 봤을 때 진짜 큰 지출 안 했다. 이번 시장에. 진짜 그래요. 이 세 팀은 거의 뭐 5명, 6명밖에 맞아요. 사이닝 안 2명? 했어요. 네네네. 총 그쵸, 총 합쳐도. 인아웃 했을 때. 네.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. 사실 맨시티나 리버풀이나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구성이 조금 감독이 지향하는 대로 좀 명확하고 그리고 선수들 자체가 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영입을 할 만한 뭐 그렇게까지 큰 절실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첼시 같은 경우에는 매각도 많이 했어야 되고 또 데리고 오는 것도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 첼시가 가져가는 그림이 뭔지는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아직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렇죠. 네. 새 감독이 있던 팀은 주로 그러는데 리버풀은 좀 의외였죠. 슬롯가 들어오면서 뭐 원하는 선수 수비맨디가 거절했으니까 그쵸. 그 이후에 거의 사이닝 안 했죠. 키에이스 빼고요.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확실히 뭐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리버풀 팬들이 만족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. 출발이 꽤 좋으니까 그러니까. 결과가 진짜 이 분위기를 잡는 것 같은데요. 인아웃이 이렇게 많이 없어도 우리는 감독이 가장 큰 인이었다 뭐 이렇게 네. 얘기를 하더라고요. 반면에 밑에서 올라왔던 팀들 2부 리그에서 그 팀들도 지출 역시 많이 했더라. 네.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 이유는 투자 크게 안 하면 버티기 힘드니까 맞아요. 그래서 입스위치 타운, 사우스햄튼, 레스터 시티 합치면 한 5천억 원 썼어요. 이제 네. 리빌딩 하면서. 근데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조금 짠돌이처럼 굴렸다. 그쵸.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래서 더 깊게 보면 6개 프리미어리그 팀은 파는 선수에서 더 많은 수익을 냈어요. 그쵸. 오히려 지출보다. 원래 프리미어리그 팀들 뭐 아무리 많은 선수 팔더라도 더 투자해서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요. 근데 6팀이나 더 많이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. 그쵸. 그 다음에 추가 6팀은 총 썼던 돈은 한 540억 안팎으로. 네. 그거 진짜 작은 돈이죠. 32 million pounds면 요즘 시장에 선수 한 명 정도. 그니까요. 게다가 뭐 그렇게 뛰어난 선수도 살 수 없고요. 하고 저번 시즌 그 세 팀 올라왔던 팀들 빼면 17팀 되는 거죠. 그 팀들 분석했을 때 작년 대비 13팀이나 거의 다
덜 썼다. 조금 더 영리하게 돈을 썼다고 봐야 되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영리하고 진짜 조금 더 겁먹어서 너무 도박을 안 하는 소극적이었다. 거다. 맞아. 도박하면 안 옛날엔 되니까. 막 돈을 막 질렀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금액이야. 근데 더 막 큰 금액이 나오고 큰 금액이 나오고 그래서 와 대박이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적 시장 끝나고는 꼭 했던 것 같아요. 그쵸. 아 진짜 선수 한 명이 굉장히 큰 돈을 벌어들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은 진짜 달랐죠. 오. 느낌이 많이 달랐어요. 솔랑케가 지금 제일 높은 금액 받았죠? 토트넘 바가지 쓴 것 같아요. 네네네. 확실하게 좋아요. 아스널 팬으로서 그 맞아. 얘기도 조금 이따가 나와요. 뭐 바가지 썼다는 얘기 아니고 그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다른 팀들 봤을 때 뭐 뉴캐슬이나 에버튼 그 팀들은 진짜 그 PSR 재정 규칙들 때문에 조정했어야 되고 돈 쓰는 거. 근데 맨시티는 그런 거 크게 없었지만 그쵸. 되게 재밌는 비교를 해요. 버밍엄 시티 지금 3부 리그에 뛰고 있어요. 리그 1. 그 팀이랑 맨시티 비교했을 때 버밍엄 시티가 돈을 더 많이 썼대요. 네. 말이 안 돼요. 3부 리그하고 1등 팀. 그쵸. 네, 그만큼 맨시티는 되게 소박하게 움직였다. 약간 이런 얘기인데 맨시티와 3부 리그가? 네, 버밍엄 시티 한 팀. 네. 네, 그 두 팀만 비교했을 때 버밍엄 시티가 투자를 더 많이 한 거죠. 맨시티는 진짜 조용했죠. 근데 맨시티는 원래 스몰 스쿼드를 유지하는 팀이기도 하고 그렇죠.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. 뭐 너무 조금 뎁스적인 면에서 괜찮을까? 뭐 이래도 헤비 알아서 하겠지.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잘했지만 네. 그래도 이만큼 돈 안 쓰는 이적 시장 제 기억으로 크게 없었어요. 그러니까요. 늘 한 명 정도 뭐 어. 도쿠다든지 그릴리시다든지 뭐 칼빈 필립스 이런 식으로 빡 한 명. 이번에 사비뇨 빼고 없었고 사비뇨 진짜 싼 값으로 데리고 왔잖아요. 그 멀티 클럽 중에 하나였으니까 조금 치사하긴 한데 냄새도 나긴 한데 근데 네 그거만 썼고 근데 예외는 진짜 솔랑케 아까 얘기했던 거 압도적으로 제일 비싼 선수였어요. 뭐 한국 돈으로 거의 1,100억 원을 주고 65 million pounds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서 제일 큰 딜이었는데 작년만 생각해도 데클런 라이스, 카이세이도 선수들 진짜. 둘 다 그 1,600억 원, 그니까. 100 million pound 플러스였잖아요. 그래서 진짜 와 이제 미쳤다. 약간 이 이적 시장 비용 같은 거 봤을 때 근데 올해는 그런 선수 가까이도 못 갔잖아요.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거 한 1월 달 했을 때 겨울 이적 시장도 되게 조용했잖아요. 맞아. 겨울 이적 시장이 조용할 때가 종종 있어요. 근데 여름까지 이런 약간 효과가 있다는 게 확실히 진짜 경기가 어렵고 우리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. 겨울 이적 시장에 이렇게 조용하니까 분명히 여름 이적 시장에는 많은 게 있을 거다.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면서 마무리 지었단 말이에요. 그쵸. 그런데 역시나 여름 이적 시장도 조금 조용했다. 조금 어떻게 보면 축구 팬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있잖아요. 좀 덜 재밌었다. 특히 아스널도 막판에 이제 메리노 데리고 오고 스털링 데리고 왔으니까 그때는 조금 흥분하고 재밌었는데 많은 팬들이 왜 이렇게 안 사고 있지? 그래서 지금 그 이유 같은 것도 나올 건데 저번 여름 이적 시장에 그 카이세이도하고 라이스 팔았던 두 팀, 네. 브라이튼하고 웨스트햄 이번 여름 시장에 그 영향을 받아서 투자 많이 했다. 그러네. 저도 이 생각 못 했는데 브라이튼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돈을 썼대. 이번 유럽 팀 전체 중에 제일 많이 투자했어. 브라이튼은 호브 알비온 원래 그 정도 급은 아니잖아요. 근데 저번에 거의 400억 이상을 벌었는데 이번에는 3,360억 원을 썼어요. 이번 여름에. 그래서 압도적 1위였어요. 전 세계적으로 유럽뿐만 아니고 첼시는 진짜 활발하게 움직였죠. 많은 선수도 팔고 많은 선수도 사고 저는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네. 이제까지 이적 시장에서 산 거에만 좀 초점을 많이 맞췄지 판 거에 그렇게 초점을 많이 맞췄나?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잘 파는 거에 초점이 좀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시장이. 요즘은 진짜요. 네, 그런 약간 후보 선수들도 맞아. 엄청난 값으로 막 팔고 그러고 유소년 선수들도 그러니까요. 진짜 잘 파는 것 같아요. 그 안에 첼시의 역할도 좀 있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장현이와 같이 있었으면 근데 이번 첼시는 돈은 제일 많이 여전히 썼지만 네. 그 팔았던 선수 맞아요. 때문에 이렇게 네트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뭐 3,600
680억 원 썼는데 또 벌었던 돈은 2,500억 원 정도였어요. 그래서 그 넷 스펜드는 솔직히 맨유하고 토트넘보다 낮았다. 이번에 토트넘은 당연히 솔랑케 때문에 큰 그렇죠. 영향을 받았지만 PSR 이슈도 더 약간 집중하면서 뉴캐슬, 노팅엄 포레스트, 첼시 이런 구단은 최근 몇 년간 진짜 많이 썼어요. 노팅엄 포레스트도 처음 올라왔을 때 선수 한 거의 20명 샀다는 네, 기억을 맞아요. 나요. 링가드까지 해서 큰 실패를 했고 근데 이번에 15명을 팔리면서 이 세 구단 합쳐서 거의 5,500억 원 거의 벌었어요. 근데 그 시점은 6월 달이었어요. 지금 8월 달에 탔잖아요. 그쵸. 근데 6월 말 중요한 게 그때 PSR 끝나는 기준이에요. 한 해. 그래서 이게 진짜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수상한 거죠. 그 데드라인을 맞춰서 이 어마어마한 값을 받고 솔직히 이름 조금 모르는 선수들 네. 이 팀들끼리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. 이거 아티클에 다른 아티클도 연결돼 있었는데 저기는 약간 프리미어리그 팀들끼리 그런 위기에 빠지면 그쵸, 서로 담합을 막 하는 거죠, 막 이렇게 주고받고. 예. 야, 지금 우리 큰일 났어. 너 우리도 지금 큰일 너 뭐 났으니까. 줄래, 뭐 받고 뭐 팔래,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갖고 조정을 해갖고 따따따따 맞추는 거죠. 네, 근데 그래서 솔직히 나 같아도 모르겠어. 역시 저는 안 그래요. 저는 신사라서 그런 생각조차도 못 하는데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급하니까 그랬을 것 같다, 뭐 이런 거죠. 원래 6월 달에 활발하게 안 움직여요. 그때 시즌 막 끝났고 그랬으니까 이적들 다 많이 안 했는데 그때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짜 큰 비용 가지고 특히 후보 선수들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. 6팀 조금 PSR 위기에 갇힌 팀들 사이에서. 그래서 이거 앞으로 진짜 어떻게 막아야 될지 그것도 다른 규칙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이적 시장의 트렌드를 들어가서 확실히 이번 여름은 더 어린 선수에 집중했다.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클럽들 그 트랜스퍼 다 봤을 때 37개는 한 336억 원, 20 million pound 플러스 선수들이죠. 네. 그래서 꽤 비싼 선수들 봤을 때 37명 중에 31명이 24살 이하 선수. 거의 다죠. 6명만 빼고. 30살 이상 선수들은 통틀어서 5명만 비용 지급을 했대요. 그 데리고 왔을 네. 때. 그 중에 유일하게 큰 비용은 풀크룩 선수. 31살. 나머지 4명은 진짜 작은 돈. 그 외에는 다 프리. 이제 진짜 30살 되면 투자하면 어차피 팔 수 없으니까 그 이후에 구단들이 너무 그거에 약간 집착까지 아니지만 또 현명하죠. 근데 이 나이 많은 선수 요즘 세상에 진짜 호날두 같은 선수 보면 거의 40살까지 잘 될 수 있어요. 관리만 한다면. 근데 너무 안 사니까. 근데 조금 옛날에 프리미어리그랑 이제 피터 옛날부터 봤잖아요. 어때요? 좀 그런 게 있지 않아요? 옛날에는 좀 이렇게까지 사고 팔고에 대한 이윤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지금은 가장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어린 선수들이 아니면 나는 이 선수를 데리고 오기가 솔직히 부담스러워지는 거고,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잖아요. 절대 아니었죠. 제일 큰 비용 주고 사는 선수들은 뭐 27, 8, 9. 오히려 조금 그때 픽일 때. 피크일 때. 그래서 당연히 그만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네, 투자한 거죠. 맞아요. 지금 잘해야 지금 되니까. 잘해야 되니까. 이 프리미어리그는 돈도 너무 중요하게 됐으니까 성적도 성적이지만 돈도 벌어야 되니까 축구 팬 입장에서 그거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조금 아쉽죠? 이런 부분이. 많이 아쉬워요. 저도 그냥 그런 빅네임들 왔다 갔다 하면 제일 좋고. 근데 솔직히 네. 빅네임, 뭐 잭팟이고 유망주들을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 커가는 재미랑 우리가 정말 데리고 왔는데 얘가 커?에 대한 그 자부심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빅네임들이 우리 팀에 왔을 때 빅네임들이 얼마를 받고 파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이 이적 시장이 좀 재밌는 것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빅스타 네임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빅6 통틀어서 맨시티만 30대 선수 네. 샀어요. 그거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특히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게 예전에 진짜 30살 이후면 조금 컨디션 내려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진짜 35살까지 열심히 잘 뛸 수 있고. 그쵸. 근데 맨시티만 그 군도간 다시 자기 네. 선수를 데리고 온 군도간. 거였잖아요. 요즘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이 많은 선수들은 이제 사면 안 된다. 이렇게 약간 구단들이 다
결심을 한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거든요. 그쵸. 좋은 경영 방식인데 현명하죠. 현명하죠. 그런데 선수 입장에서 또 본다면 분명히 더 뛸 수 있고 뭐 40살까지 굉장히 좋은 기량을 가지고 뛸 수 있지만 나의 몸값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알려주는 대로가 몸값이 되는 건데 그렇죠. 금방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선수들도 마음이 좀 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30살 넘어가고 30살 막 5살 넘어가면 나는 아직까지도 진짜 기량이 좋은 선수들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도 내가 필요가 없어졌나라고 하면은 사실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꽃피울 수 있는 시기가 20년이었다면 2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15년 뭐 10년에서 15년이었다면 이제 5년에서 10년이 돼버리니까 네. 선수 입장에서도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. 아니면 진짜 선수들이 이제 사고방식 바뀌면서 긴 계약하면 안 되겠다. 왜냐하면 계약이 없으면 무료로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클럽들은 오케이겠죠. 네. 군도관도 약간 그렇게 비슷하게 다시 맨시티 간 것 같고 근데 첼시처럼 막 진짜 긴 계약하면서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된다? 그렇지. 그러면 되게 나 빠져나갈 수 없겠다. 근데 난 써주지도 않는다? 막 그쵸. 이러면 이제.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고 선수로서 뭐 종종 그런 선수는 있어요. 그냥 큰 돈 받고 쉬는 거 좋아하는 선수들 그쵸. 종종 있어요. 옛날 대표적인 또 의원님 있었어야 돼요. 첼시 출신 윈스턴 보가트 선수 한 5년 아예 안 뛰고 네. 월급만 또박또박 그것도 받고. 좋아하는 선수 있죠. 저도 솔직히 좋아할 것 같아요. 네. 저도 실력은 퍼스트팀까지 안 되니까 네,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사례도 들어요. 진짜 구단들이 이제 조금 시니어, 조금 나이 뭐 30살 가까이 되는 선수들 내보내고 싶을 때 큰 월급 받고 있으면 되게 힘들어졌다. 맞아. 그래서 벤 칠웰 아직 뭐 나이 좀 어려요. 27살. 근데 이제 올해 28살 되니까 큰 비용 주고 첼시한테 산다? 한 구단도 관심 안 보여줬고 굳이? 이런 거지 굳이. 하고 또 키런 트리피어도 이번 뉴캐슬 주장에서 잘려가지고 자기도 나가고 싶다고 의사 표현을 했는데 사는 구단은 또 없었어요. 33이니까. 현재 최근까지 그 잉글랜드 유로에서 뛴 선발 출신인데도 못 파는 거죠. 그쵸. 뉴캐슬도 계약이 있으니까 비용도 어느 정도 받고 싶고 또 키런 트리피어 입장에서 뛰고 싶은데 못 뛰고 캐스미로도 32살인데 맨유도 당연히 비용 어느 정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이 선수한테 거의 70 밀리언 파운드면 진짜 많은 투자 2년 전에 했으니까 근데 다 결국에 못 갔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팬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. 진짜 좀 새롭게 다른 선수가 오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.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뭔가 고인물이 돼서 안 되는 막힌 거지. 거죠. 네, 그래서 덜 활발했죠 이번 이적 시장. 저번 여름에 그래도 약간 프리미어리그의 구세주는 사우디 프로리그였잖아요. 많은 해결을 했어요. 네. 프리미어리그 구단 고민.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이거 장기적인 해결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약간 한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번 저는 시장. 사실 조금 더 할 줄 알았거든요. 조금 더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데리고 가서 왜냐면 우리가 장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우디의 정책들이 있잖아요. 그쵸. 데리고 와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싶은 그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이 돈을 쓰고 아직까지도 조금 네임드 선수들을 조금 많이 데려가지 않을까 나이가 있고 좀 그런 선수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출을 확 줄였네요 생각보다. 저번 여름에 비해서 3분의 1만 썼다고 사우디 이미 약간 사우디가 뭘 약간 목표 세운지 되게 궁금해요. 당연히 챔스 아니면 PL처럼 보는 사람은 그만큼 되지 않을 거잖아요. 진짜 사우디까지 가서 직접 경기장에 방문하는 숫자도 되게 적을 건데 큰 돈 쓰고 뭘 얻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는지 저 되게 궁금해요. 국격. 그쵸. 그냥 약간 우리 이미지 네. 관리 그거 깨달은 것 같아요. 그만큼 가치 있지 않다.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뭐 1,000억 뭐 몇백억 투자하는 거 과연 그 효과 있나? 사실 할 만큼은 했거든요. 그래서 이미 그쵸. 이미 많이 조금 데리고 왔죠. 네임드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좀 효과를 어느 정도 받고 저번에 데리고 온 선수들보다 더한 선수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선수들은 뭐 물밑 작업으로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뭐 이 정도밖에 안 쓰겠다 네. 이렇게 마음 먹었을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 봤을 때 아쉬운 거죠.
원하는 선수 다 이렇게 영입은 할 수 없지만 지출도 줄였고 그래도 다른 리그에 비해서 아마 프리미어리그는 다른 유럽 리그 통틀어서 합쳐도 더 많이 지출했어요. 여전히 프리미어리그는 1위다. 네. 약간 이런 결론을 내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 뭐 아이반 토니는 갔지, 네. 뭐 디아비 선수 아스톤 빌라에 갔지만 그래도 저번 여름에 비해서 진짜 많이 구하지 않을 거다.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을. 그래서 PSR 이거 참 골치 아픈 일 돼버리는 것 같아요. 저도 처음 PSR 생길 때 되게 약간 호의적이었는데 좀 공평하게. 근데 너무 답답해요. 그렇죠. 진짜 구단이 밑에서 이제 다시 뭐 맨시티랑 예를 들어서 입스위치 타운과 경쟁하고 싶다. PSR 때문에 도저히 안 되죠. 돈을 그쵸. 그냥 마음대로 투자할 수 없으니까. 저도 PSR 없었던 시절이 좀 그립긴 해요. 뭐 구단이 망할 수 있더라도 그런 리스크, 약간 그런 재미 더 좋습니다. 특히 보는 사람 입장에선 더 그렇죠. 내 돈 아니니까. 그쵸. 마음대로 지르고 사갖고 선수들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잘하고 막 리그 1위 하고 막 이러면은 팬들 입장에서는 안 좋을 게 없잖아요. 게임처럼 진짜 할 수 그치. 있죠. 뭐 당연히 자기 구단가 망하면 최악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치. 뭐 FA 아니면 UEFA가 이런 규칙을 세웠는데 뭔가 이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결국에는 과도기가 아닐까요? 이런 규정이 좀 강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움직임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런 거에서 또 1년 보고 또 조금 더 보다가 또 조금 완화될 수도 있고 뭐 강화된 부분은 강화되겠고 여러 네. 가지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. 계속 수정해가면서. 네네네. 근데 좋은 거는 이번 시즌 아스널가 강한 것 같아요. 네, 결국에는. 아스널 막 스털링도 오고, 그러니까 메리노도 오고. 그러던데 이적 시장에서 가장 지금 승자는 아스널이다. 막판에 진짜 그 두 선수 때문에. 네. 근데 메리노는 부상 때문에 뭐 한 2달 빠진다고 하더라도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. 결론이에요. 근데 이게 원투펀치를 하면서 이게 원투펀치도 요즘 축구 유튜브를 많이 하면서 피터가 좀 그런 네.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거? 그 욕을 하도 먹으니까 이제는 네. 조금 본인이 말하면서도 난 이기적이에요. 이렇게 뭔가 자기 비하적인 발언을 싹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그쵸. 방송쟁이 다 된 거지 뭐. 대놓고 그래야 되죠. 뭐 많은 사람들한테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스널 팬이에요. 네. 축구 그런 전문가보다 그냥 찐 아스널 팬. 우승합니다. 확실히 아스널이 그냥 리그에서 플레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이적 시장에서도 굉장히 영리하고 너무. 안정되어 있다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예전 아스널은 진짜 아니에요. 음. 네, 뭐 에머리 있을 때 하고 벵거 막판에 진짜 돈 낭비도 몇 번 하고 선수 파는 것도 잘못했는데 그 시절은 끝났어요. 그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. 이번 이적 시장을 확실히 보면서 느낀 거는 위에 있는 팀들은 여전히 여기에서 그렇게 동요할 만큼의 뭐 그렇게 큰 인아웃이 그렇게 없는 상태에서도 안정됐다는 걸 좀 느꼈고 그 외에 오히려 이제 밑에 있는 팀들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조금 느낌이 여러 가지로 인아웃을 하면서 머리를 싸매야 되고 매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인아웃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굉장히 가도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저는 솔직히 빅2일 줄 알았는데 리버풀 보니까 빅3인 것 같고 빅3는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번 리그에서. 맞아. 나머지 팀들은 알아서 싸우고 하고 진짜 혼란스럽죠. 맨유도 선수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고 토트넘도 그렇고 그 나머지 챔스권 뭐 4위, 5위까지 누가 될지 진짜 저는 모르겠어요. 맞아요.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어린 선수들 얘기를 좀 덧붙이자면 어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각자 구단들 간에 조금 뭐 네임드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린 선수들이 오니까 조금 기대감은 있달까? 희망은 있달까? 그런 부분이 확실히 조금 빅3 밑에 팀들은 그래도 어린 선수들 잘 데리고 온 것 같다.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더라고요. 오늘 조금 색다르게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뭐 댓글로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해볼 테니까 한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